이제 김재섭 의원이 자 본인이 지금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길은 지금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힘 내부 사정 때문에 잠깐 저쪽으로 마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냐?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도 똑같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왜냐하면 어떤 그룹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 왜 심리학 그 단체 심리학을 보면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명이나 100명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약한 그룹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 안에서 또 리더가 생기고 아니면 예. 또 나쁜 놈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있을 테고 더군다나 이 사람도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으로서 그날 비상계엄이라는 거하고 하여튼 국회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하는 거에도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직자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힘의 대세의 성격이 탄핵 반대로 가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래도 조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 저 약한 한동훈. 이번에 한동훈은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들렸던 거죠. 자 그렇게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같은 사람한테 형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김재섭, 그 안에서 형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윤상현 당신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야. 오늘 보셨어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게 왜 내란죄냐. 예, 예. 뭐 이인호 헌법학자가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이노라는 분이 뭐 예. 윤상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요. 예.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정말 선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들 꼭 생각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힘이 지금 이러잖아요. 국힘의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독재자 그다음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법과 그다음에 언론과 검과 군부 요 세 가지가 합친 거 아닙니까? 예. 요 기득권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거 하는 거 오늘도 보세요. 그 중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저 이러니까 또 화가 나서 하는데 화를 좀 내주십시오. 예, 방송 아니 나와서, 예. 오늘 나경원 또 무슨 뭐 네 사람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 권성동인가 뭐 한 사람 국회의장한테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하지 말아달라 탄핵 의결을 토요일 날 하면은 저기 바깥에서도 막 구경합니다. 여기서 예.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예. 아니 왜 토요일 날 하느냐 토요일 날 아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번에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정말 그 못생긴 국회 건물 정말 그 못생긴 국회 건물 앞에서 야 국회를 우리의 국회 당신이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응원하고 그 추운 데서 벌벌 떨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 어디서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토요일 날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창피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 중진이라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또 예. 이번에 그 탄핵의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예. 김상욱, 김혜지 의원 이런 사람들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개혁 보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저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1, 2년 안에 다 사라져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10년, 20년 그래서 정치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공화정의 원칙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당신들의 임무입니다. 자 국힘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지금 뭐 시간인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TF팀에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하면 윤석열을 당장 하야하거나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TF팀의 이런 일종의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 아니요 지금 니네들이 예. 아니 지금 또 재집권을 얘기해요. 예. 아니 어디서 내란 세력이 재집권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서 지금 뭐 6개월을 앞으로 기다려서 이재명의 그 선거법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에 관련된 항소심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러고서 앉았으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기자들이 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지금 내란범을 우리가 지금 국가의 경제와 외교와 안보를 다 망가뜨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지금 쌓아 올린 이거를 다 망가뜨린 이 사람을 단죄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지. 지금 뭐 그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아유 국민들이 너무 우스워할 거예요. 댓글로 코멘트님께서는 지금 뭘 물물 교환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김기훈님께서는 찐보수가 더 자 화를 내야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찐보수가 아니라 기득권당이야. 예, 내란당 기득권당입니다. 하는 거 보니 정말로 답이 없다.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속이 후련합니다. 이혜홍님 이런 걸 주시고요. 그리고 계엄 다시 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보건대 윤석열이 조현철 수사하면서 약점 잡은 장군이 더 있을 수 있다. 자, 군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중진은 정말로 뽑지 않아야 한다. 권성동, 나경원, 윤상희 모두 아웃이다. 탱크님 의견 주셨고요. 작은 창가이님께서는 정신 나간 소리 제발 좀 그만해라. 미친 국힘이다. 유권자 무시하느냐. 이재명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정말 미친 것들. 빵건님, 김영민님도 미치광이들입니다. 이재명이 무섭긴 하구나. 이유선님 이렇게 주셨는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탄핵 당연히 돼야 하는 건데 지금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금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배우가 누구냐.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도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움직이고 있다. 확신범이다. 아니다. 신앙에 가깝다. 아니다. 사이비 종교에 거의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국힘 전체도 아예 여기에서 지금 빠져들어 버린 게 아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아주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김건희라고 하는 저는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야단 말일 텐데.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측은한 마음도 있어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이요. 저는 이거는 심리학자한테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윤석열은요. 그러니까 피학대자예요. 아버지한테 학대받았고 어머니한테도 학대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이 쉰이 되도록 한 인간으로 못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김건희를 만났는데 저는 김건희한테도 끊임없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와이프한테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와이프가 나를 지켜줘, 나를 돋보이게 해줘, 그거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쳐줘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정서적인 학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학대받는 성격의 사람이 바깥으로는 이 사람이 상당히 또 자기는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투사할 것들을 계속해서 여태까지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일 때는 막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니까 때려잡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윤석열의 이 포악적인 성격이 자기가 때려잡을 상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엔 조국, 그 다음에 그 기타 김경수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저기 이재명까지 했는데 네. 이재명이 때려잡혀지지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좋은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당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기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한테 기생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지 네.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거 앞으로는요 부역자 내지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이 선동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한 어조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한 2달 탄핵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김용현이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또 김건희가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네. 수없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악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러고 네.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가 나치가 있었을 때 히틀러가 있었을 때 히틀러와 나치 잔당들이 다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들고 나온 게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한 거네. 이건 악의 평범성이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2-3달 동안 이 사람을 악마라고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저는 1980년에 제가 여기 없었잖아요. 예. 유학 막 갔었어. 제가 그 광주 항쟁을 보고서 막 유학을 갔었는데 우리가 12.12 쿠데타 사건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얼마나 군부들을 막 악마로 삼고 막 우리가 그랬더니 그때 군부들은 싹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막 이 민주 인사들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싹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18을 일으켰잖아요. 반란군으로 다시 다 나왔죠. 다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와 뭐 김용현과 몇 사람들의 이 사람만 단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을 다 옹위하려고 하는 아까 그 기득권자들 그게 지금 국힘의 그 중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극우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태극기 부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